안녕하십니까. 네이처코미 약사TV의 네이처코미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청춘의 꽃이죠. 네. 꼭 청춘에만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청춘이 지났는데도 이 여드름이 계속 뾰루지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 여드름 짜고 짠 자리 흉터가 되니까 또 뭐 수분 치료제 같은 거 잘라진 거 있습니다. 뭐 점 빼고 여드름 빼고 붙이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사가지고 또 내 덕지덕지 붙여요. 네. 그래서 짜고 붙이고 짜고 붙이고 짜고 붙이고 반복을 막 합니다. 분명히 내가 뭐 사춘기 때는 네, 피지선이 발달하고 해서 여드름이 생겼는데,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보통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안드로겐이라는 그런 성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또 왕성하던 시기야 뭐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근데 왕성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왜 내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시지 않고 뾰루지가 가시지 않을까요? 그게 참 어쨌든 힘든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여드름을 피부만의 문제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피부 쪽에, 내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먹었던 음식은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해서 다시 노폐물로 배설이 됩니다. 예, 이런 음식이 순환하면서 그냥 내 몸을 관광만 하고 지나가진 않겠죠.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에서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음식들이 소화흡수가 잘 돼서 내 몸에, 그리고 또 해로운 물질이 최대한 적게 들어와서 내 몸에 어쨌든 문제를 안 일으키고 내 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도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장도 역시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장이 안 좋으면은 장만 안 좋으면 되겠지만, 장이 안 좋으면 덩달아서 안 좋아지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장에서 소화흡수시킨 음식들이나 어쨌든 뭐 각종 이런 가스나 해로운 물질도, 역시 독성 물질도 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독성 물질들을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간은 물론 해독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해독을 해가지고 다시 전신을 순환시켜서 그런 혈액이 내 몸에서 어쨌든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간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이미 해로운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장점막이 다 헐고 장이 어쨌든 이미 다 무너져 가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는 뭐 물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항상 먹었다면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가스도 많이 차고 복통도 있고, 어쨌든 이런 장이 나빠서 생기는 증상들이 표시가 납니다. 그런 표시가 나게 되면은 어쨌든 장이 이제 정상이 아니고요. 정상이 아니니까 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소화 없이도 잘 못 시키기도 하고, 영양분을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못하고요. 그리고 해로운 게 만약에 내가 먹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꼭 뭐 좋은 것만 먹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해도 어차피 나쁜 거 먹는 사람들은 말도 안 듣거든요. 자기 먹고 싶은 데 다 먹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장에 해로운 것들을 주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미 다 헐어 있는 장이거나 염증이 있는 장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그런 염증 물질이나 안 좋은 물질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흡수하면 좋겠지만 영양분 흡수를 잘 못하면서 안 좋은 것들은 또 막지도 못해요, 장이. 그래서 결국에는 해로운 물질이 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간도 지가 할 수 있는 선이 있겠죠. 네.
내가 최대한 애를 쓰는데 이게 너무 장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로운 것들이. 그러면은 간에서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간에 자꾸 염증도 생기고 뭐 지방간이 된다든지 이제 더 나빠 이제 간 경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장이 기능을 못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해로운 물질이 내 몸을 돌게 됩니다. 네, 그 돌면서 피부에도 가겠죠. 네, 뭐 각종 피부에도 갈 거고 얼굴에도 가고 뭐 두피에도 갈 거고 그러면은 그런 독성 물질들이 말 그대로 피부에서 독성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뭐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심한 여드름처럼 이제 화농성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질 거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피부에 원래 상주하고 있던 정상적인 세균들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분비되는 피지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감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화농성 여드름도 되기도 하고요. 뭐 종기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피부에만 내 항상 여드름에 대한 그런 것들 막 얼굴에 막 바르고 해요. 세수도 아주 열심히 하고 피지 제거한다고. 근데 단순히 피지가 왜 많이 생겼을까요? 그런 지방 성분이 피지선이 당연히 다 있어요.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지 왜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냐고요. 그렇게 많이 분비되게 된 원인에는 뭐 고탄수화물 시기도 있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또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튀긴 음식들 뭐 치킨 이런 거 좋죠. 네, 여드름에 아주 그다음 맥주 그다음에 뭐 술, 스트레스, 뭐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원인들 그리고 내 몸에 얼굴이 그런 상태면은 이미 장도 거의 그런 상태일 수가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간인들 정상이겠습니까? 내 몸이 피부가 어쨌든 내 몸을 상징하는 거고 드러나는 건데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체가 정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몸 어느 구석이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피부가 너무 여드름 투성이고 이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내 몸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하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도 많이 자야 되고요. 염증을 깔아앉힐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내가 내 몸을 살만하게 하고 내 피부가 살만하게 해주면은 내 피부에도 면역력을 갖추게 하고 그러면은 여드름도 이제 더 이상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불균형이 있었다면은 그런 호르몬도 이제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또 교정이 되고 이제 바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몸 자체가 아예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피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여드름이라고 해서 피부만으로 피부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또 역시 안 되면은 조상 탓, 부모 탓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아서 내가 여드름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엄마 아빠가 또 멀쩡했는데 본인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드름의 유전적인 영향도 조금은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개선을 본인이 열심히 잘 하고 피부 관리를 잘 한다면은 분명히 여드름 없는 그런 피부 미인 미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유산균도 있고 유산균 생성 물질도 있고 그리고 뭐 장이 나빠지기 전에는 사실은 또 위가 기능이 나빠지면 장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들이 장에 내려가면 보통 부패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가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내 입에서 음식부터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음식이라면은 꼭꼭 씹어서 최대한 내 위나 장이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입에서 죽이 되도록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먹었던 음식이 문제를 덜 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소화 분해시키고 흡수시킬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돼요. 좀 더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음식을 작게 먹어도 내 몸이 그 작은 음식 중에서 최대한 영양분을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이란 가정하에 그런 경우에라면은 음식을 작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음식을 작게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훨씬 더 내 몸 자체가 건강해질 거고요. 몸이 건강해지면은 당연히 피부도 건강해지고요. 피부 면역력도 좋아져서 여드름도 더 이상 앞으로 나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내 피부만 보지 말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얼마만큼 피곤한지, 내가 얼마만큼 지금 힘든지, 힘든 상황이 비례해서 여드름 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또 여드름의 변화가 심합니다. 여성은 이제 이 생리 변화가 있잖아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그 사이에 또 안드로겐도 나올 거고, 그래서 보통 생리 전후로 여드름이 뾰루지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특히나 또 생리통이 좀 심한 여성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내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르몬을 왜 불균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네. 불균형한 뭔가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었고 제대로 안 먹고 뭐 혹산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생리 또는 뭐 호르몬의 불균형마저 유발했겠죠. 그래서 내 몸이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문제가 생긴 게 꼭 피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한참 사춘기고 그런 미용이나 피부에 민감한 시기에 이성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래서 내 거울만 보고 있어요. 거울만 보고 있고 내 여드름이 막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 고민을 앞서서 과연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피부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피자, 라면, 햄버거, 콜라, 사이다만 먹고 있는데 과연 피부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돌아보고 개선을 하도록 해보세요. 계속 세수만 한다고 해서 피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지 제거도 필요하겠지만 세수는 적당히 해주시고요. 피지가 안 생기는 몸 상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